좋아요, 구독!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의 유영화 과장님과 연결해 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으로 출발이 됐다가 장 초반에 좀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보고 계신가요? 네, 먼저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생산자 물가 하락으로 장중 1%대 긍정적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장 중반에 이후에 러시아발 지정학적 긴장이 좀 고조됨에 따라서 상승폭을 다시 좀 빠르게 반납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것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장 후반 들어서 재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런데 아무래도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다시 부각이 되면서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오늘 수급인데요. 일단 달러원이 다시금 1323원대로 원화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장 시작부터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800억가량을 지금 현재 순매도 중이고요. 코스닥에서도 1,000억 원 이상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후반까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렇게 출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장의 낙폭의 크기를 결정할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큰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스타일을 한번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연일 상승 가도를 날리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일선 앞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마디지수 2,500선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고 현재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매크로의 영향만으로는 2,500선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모멘텀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실적 모멘텀이 동반됐을 때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지수로는 좀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 코스피가 더 이상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수익률을 갈망하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코스닥의 개별 종목 단위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9월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차별화를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9월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코스피의 순매수를 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갭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제 코스피가 더 선전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가지신 분들이 많이 소외감이 크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코스피의 지수 상당히 제한되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코스닥이 2%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 코스닥 매수 주체별 수급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연기금이 지금 코스닥에서 주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도를 일관하다가 최근에 매수세로 이제 좀 돌아서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더 가려면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이 이처럼 바닥에서 좀 순매수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코스피와 벌어졌던 격차를 일부 메우기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코스닥의 바닥 시그널을 보고 있는 그 외국인의 순매수 하루 2,000억 이상이 발생한 시그널인데요. 지난 금요일 11월 11일 날 코스닥 지수에서 하루에 외국인이 순매수세 2,000억을 유입을 시켰습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의 그러니까 올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외국인이 하루 순매수 금액이 2,000억 이상이었던 날들을 이렇게 올해 1년 정도 제가 체크한 그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거의 코스닥의 조정의 바닥에서 강한 순매수가 유입됐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단기로 바닥에서 살짝 올라와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레벨로 보면 아직도 코스닥은 레벨 다운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을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논거는 이 2015년 이후에 그동안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하루에 일매수 2,000억 원 이상을 매수했을 경우 역사적으로 1개월과 3개월의 수익률을 체크를 해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어떤 차트상으로 뭐 긍정적 흐름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좀 확률적으로 앞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연기금과 외국인이 수급을 유지시키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주로 매집하는지 수급을 반드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트레이딩 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들어주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 좀 든든한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지금 특징적인 종목으로 혹시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좀 체크하셔야 될 이슈라든지 특징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폴란드 쪽에서 미사일이 이제 떨어지면서 우려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이제 폴란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반복될 조짐이 없다 하면서 이번 건은 크게 전장이 확산이 안 되는 흐름에서 일축하는 어떤 발언들을 해주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나토의 집단 안보 체제가 검토가 되고 있고 G7의 긴급 회의도 예정되어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소식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약간 이제 불확실성에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또 이에 대한 단사 수혜주가 있죠. 국내 방산주 쪽이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면서 유럽에 방산에 대한 무기에 대한 곡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뉴스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내일은 빈살만 언세자가 드디어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황에서 와서 사인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또 일단 기대감으로 관련주들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만약에 이제 그 또 소식이 나온다면 세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에 유의하실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워낙 사우디 관련주 같은 경우는 몇 달 전부터 움직여온 섹터이기 때문에 세론에 좀 대비하는 흐름은 필요해 보이고요. 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78로 다시금 좀 폭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눌려있던 성장주나 게임, 플랫폼주들이 오늘 조금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런 관련주들 국채 금리의 흐름을 따라서 아마 조금 변동성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통 기관 투자자들은 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다음 분기 포트폴리오 교체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올해도 1개월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4분기와 내년도 상반기까지 업황 호조가 이어질 만한 섹터나 종목 찾기에 열중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섹터를 찾아내는 거는 올해 1분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번 3분기까지도 3분기 연속 호실적을 이어온 쪽이 바로 피팅 기업이었습니다. 세건과 성광밴드가 대표적이었고요.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런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수급이 우호적인 상황이거든요. 4분기나 내년도까지 업황이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를 토대로 해서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예상해 볼 수 있었던 쪽 중에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조선 기자재 쪽에서 LNG 본행제인데요. 특히나 이제 한국 카본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크게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리포트를 통해서 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이어나갈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 섹터 잘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전력기기주의 경우도 이번 분기 실적 1대1 관련주들 턴어라운드 성공을 했습니다. 전력기기주의 경우 북미나 사우디, 유럽의 인프라 투자에 의해서 이미 수주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쌓여있는 수주 잔고를 통해서 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실적 기대감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특징적 섹터는 건설기계인데요. 오늘은 다소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현대건설기계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중심으로 해서 이미 시세가 크게 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은 이제 그 부품주, 하부주행체 기업 쪽으로도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대창단조나 진성TC 쪽으로도 기관 수급이 이어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창단조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 일가의 주식 매집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저가에서 매수를 하려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건설기계는 이제 특히나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계속 있었고요. 중국 리오프닝 이후에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주도 테마의 한 축을 형성할 수 있을지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좋아요, 구독!